날씨가 너무 추워서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한 명 보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뭐 말이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올해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아무래도 제일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요. 결국 올해 시장의 흐름은 작년 흐름에서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개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목별로 상품 시장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불경기다, 또 굉장히 침체가 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 만한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패러다임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냐, 그리고 그 축을 바꾸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는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시장을 전망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의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약세, 지방 강세, 매매는 약세인데 비해서 전셋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거는 아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부동산 시장의 체감 경기를 훨씬 나쁘게 한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스개 얘기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부동산도 투자 대상으로 놓고 보고 주식도 투자 대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식의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터져도 싸게만 내놓으면 거래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IMF 때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불경기가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엑시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엑시트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은 결국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일반적인 다른 그 금융투자 상품하고 다르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거래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가격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7년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그 상승을 주도했었던 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2008년을 피크로 찍고 그 뒤에 내리 3년을 지금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 발표했었던 것처럼 점점 갈수록 재건축에서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남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저도 작년에도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갈 정도로 자주 내려갔는데, 서울에 못 보던 떴다방들이 부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산 경기는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이처럼 이제 지방의 경기가 좋았었던 것들이 정말 시장이 좋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사실 2008년 서울이 그래도 좋았었던 시기에 사실상 그 대형 아파트나 물량 공급 과잉에 의해서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든 이미 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 반등한 그런 효과들이 작년에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 올라간 곳들도 있을 정도로 지방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고, 이제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다 올라간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똑같은 임대 매물의 총량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뭐 가구가 1, 2인 가구는 물론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반 아파트의 세입자들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을 한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 유독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분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임대 매물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특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셋값 상승은 사실 서울보다 경기도보다는 지방광역시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해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소형평형 의무 비율 같은 걸 통해서 소형 아파트를 그래도 매년 일정 정도 양을 공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2005년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 중에 20평형대 아파트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공공을 제외하고는 20평형대가 거의 없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공공주택은 지방에서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지방 도시의 중소형 아파트의 부족 현상이 심해서 지방일수록 전세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특히 전세금이 대형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0에서 30평형대 전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매년 보면 뭐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금 상승률이 10몇 프로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높죠. 이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1년 동안 오른 전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한 번씩 계약되는 전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누중되어 있는 인상금만큼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10년, 2011년 오른 전세금이 25%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는 40, 50%까지 올랐다라고 생각될 만한 지역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금 상승세는 뭐 매매 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서민주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부진보다 더욱 어렵게 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가 이렇게 안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거래량은 사실상 2010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거래가 주춤했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잠깐 반짝을 했었는데, 다시 그게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거래량은 늘었어요. 아무래도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했었던 효과가 그래도 있다. 그래서 특히 거래가 급격히 줄었었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61%, 경기 지역도 7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체감되는 경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원체 거래량 자체가 과거의 경기가 좋던 2006, 7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매물도 일반적인 매물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금매라고 하는 저가 매물에 대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일반적인 매물은 거래 동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급하게 처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처분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신 가격하고 거래량하고 상관관계를 좀 놓고 보면 거래가 가격보다 항상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쭉 흐름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거래량이 가격을 선행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의 경우보다 거래가 먼저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거래가 잘 될 때는 소위 아파트 시세의 상한가, 하한가 범주에서 상한가 가까이에서도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거래가 안 될 때는 하한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한가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만 매수자가 매수 의향을 갖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다 보니까 저가형 매물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 매물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내가 산 금액이 있고 또는 2008년, 2007년에 고점일 때하고 가격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사람은 더 싸게는 안 내놓는 거예요. 집이 안 팔린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3억짜리인데 2008년, 2007년에 4억이었었던 집이에요.